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일제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박재민입니다.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들 앞에서 제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어머님, 아버님께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만성질환 이해와 관리고요. 우리 이제 한국인이 뭘로 많이 죽는지 한번 일단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제일 많이 죽는 게 이제 암입니다. 암으로 많이 죽고, 그 다음으로 죽는 게 이제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당뇨나 알츠하이머병, 뭐 간질환 이런 순서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죽는 게 이제 보통 이런 순서로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한에서는 사망률이 높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종식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병들을 주로 보시면 만성 질환을 관리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고 하게 되면 이런 사망률 위험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 같은 거는 감염병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감염병,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를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면, 만성 질환은 그거랑 조금 반대되는 뜻으로 이런 감염병이 아닌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성 질환이나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질환을 만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비감염, 보통 이제 만성 질환에 속하는 이제 비감염성 질환으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만성 질환을 관리하면은 굉장히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질병의 경과를 보시면 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지내다가 이제 암이 걸리고 갑자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망하게 되고, 근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신부전, 뭐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폐, 심장, 신장, 콩팥 이런 질환들은 이렇게 갑자기 훅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 치매나 아니면 노쇠 이런 것들은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성 질환이 게 뭐냐면 장기간 지속되고 보통 6개월이나 1년 이상 지속되고 완치가 없어요. 완치가 안 돼요, 만성 질환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님, 아버님들이 평생 동안 이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보통 만성 질환이라고 하고, 보통 고혈압, 당뇨병, 이산화탄소증, 골다공증, 근감속증, 요즘에 이제 암도 이렇게 관리하는 질병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암, 신부전, 뭐 폐질환, 콩팥질환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얼마나 이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될지에서 딱 중요한 거 8개를 딱 골라줬어요. 잠 잘 자야 되고요, 담배 피면 안 되고요, 운동도 잘 해야 되고, 식사도 이제 좋은 음식을 잘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체중 관리, 적정한 체중을 관리를 해야 되고, 당뇨, 콜레스테롤, 고혈압 이렇게 딱 8개만 딱 콕 집어서 미국에서 알려줬어요. 이걸로 관리하면 굉장히 장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특히 이제 심장질환이나 중풍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다 해서 이 8개를 딱 콕 집어서 알려줬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 8개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시고, 우리나라 수명이 엄청 길거든요. 보면 한 1970년대만 하더라도 남자나 여자나 한 65세, 남자는 58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여자 어머님들은 86세, 남성분들은 아버님들은 80세가 넘게 보통 살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게 OECD 가입을 우리나라가 1996년도에 했는데, 한 OECD가 이제 선진국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선진국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2003년이나 남자는 2005년부터 이미 그들의 평균 수명을 넘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사는 나라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의 기대 연명도 결코 선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30년도 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4,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님들이 사는 게, 어머니들이 한 90살까지 삽니다, 평균적으로.
90살까지 살고 이게 아버님들은 한 84세까지 삽니다.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1등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장수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가 옛날에는 막 60세 넘으면 환갑잔치 해주고 60세 넘어 되게 오래 산다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제는 곧 2030년만 되더라도 이제 65세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4분의 1, 25% 정도가 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는 분들 지금 뭐 65세 결코 노인이 아니에요. 이제 결코 젊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수명은 굉장히 긴데 건강하게 오래 살지는 이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좀 뭐 약을 드시면서 조금 질병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사망 때까지 가시기 때문에 보통 일생에서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 당하는 시간이 한 17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까지는 병 없이 잘 사는데 이제 17년 정도는 이렇게 조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시간들이 좀 있고 실제 뭐 근데 그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고혈압 약 하나, 당뇨약 하나 이렇게 드시고 계실 텐데 고지혈증 약 하나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 질병은 물론 있지만 저는 뭐 혈압약 하나 먹어도 뭐 일상생 뭐 즐거운 취미생활 다 하면서 손주분들과 즐겁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약 하나 먹는다고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이렇게 조금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걸 봤는데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걸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 정도는 조금 이제 사망하기 어머니 아버님들이 10년 정도 전부터는 조금 기능이 떨어져요. 보통 어떤 기능이 많이 떨어지냐면 이렇게 노인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좀 연세 드시면 기능을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보시면 이런 집안일이나 외출하기, 물건 사는 거, 금전 관리하는 거 조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사망하기 전에는 이제 뭐 오십기나 식사나 목욕 이런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제 조금 됩니다. 이렇게 불편하신 대로 이제 사망하기 전에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이런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없이 이제 건강한 사망하실 때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면은 역시 만성질환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성질환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세 있으신 연세 어머니 아버님 중에 만성질환 한 개 있으신 분들은 다 대부분 90%가 넘습니다. 대부분 만성질환 하나 이상 가지고 있고 두 개 이상은 또 73%, 절반 3개 이상도 절반 이상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고혈압 같은 경우도 어머니 아버님 보시면 뭐 60대 넘어가시면 거의 60%, 70대 넘어가시면 거의 70%, 80대 넘어가시면 80%가 고혈압 같은 거 가지고 있고 당뇨병도 65세 넘어가시면 그냥 30% 이상 이렇게 당뇨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고지혈증도 이렇게 50% 정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런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거 어차피 만성질환은 완치 목적보다 잘 관리하면 우리가 크게 어려움 없이 잘 관리만 된다면 살 수 있는 질병들이라서요.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평균 수명이 47세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조선왕들이 어떻게 죽었나 보면 만성질환을 관리 못했기 때문에 뭐 중풍으로 죽던지 보통 이런 왕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길게 그런 거 잘 관리해서 굉장히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대통령인데 이 미국 대통령도 그때 63세로 일찍 죽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일찍 죽었는데 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 혈압을 보면 그때는 고혈압을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는 그런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혈압이니까 이게 보통 이미 그 대통령 이분이 4선 대통령을 4번 했는데 첫 번째 대통령 할 때부터 이제 고혈압이었는데 약을 치료 안 했죠. 그래서 보시면 그 혈압은 대통령이 혈압이니까 다 기록이 돼 있지만 그게 계속 올라가서 이제 보통 사망 1년 전부터는 200이 계속 넘습니다. 250 이렇게 넘다가 마지막 사망 당시에는 350에 200.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혈압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뇌출혈이 걸려서 63세에
일찍 죽었습니다. 이때는 혈압이란 개념이 없었고 이게 사망 한 2달 전에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이랑 스탈린이랑 처칠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독립 어떻게 할지 하는 회담이 얄타 그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는데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망 2달 전인데 여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담배 이렇게 물고 있고 여기 처칠도 여기 시가거든요. 담배를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셋 다 결국에 이분은 63세, 이 스탈린은 75세에 죽었거든요. 둘 다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혈압 관리를 안 해서 고혈압 그때 약이 없었으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둘 다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사망했었고 이 처칠도 뇌경색, 중풍을 한 여러 번 앓고 나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지금을 생각하면 이제 혈압 관리, 당뇨 관리, 고지혈증 관리, 그다음에 담배 끊고 이러면은 다 이렇게 그런 병에 안 걸렸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거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걸렸고 근데 사망 불과 2달 전에 그래서 이렇게 사망 당시에는 이제 300에 200으로 혈관이 터져서 죽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이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정부에서 이런 중풍이랑 심장질환, 심리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 9개 생활 수칙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걸 보여드리면 일단은 담배 절대 피우면 안 되고요. 술도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한두 잔 정도는 뭐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술도 안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적당량의 음식을 먹고 이제 통곡물, 채소, 콩, 생선 이런 걸로 좀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고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운동하면서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건 별로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운동하고 서 있는 게 앉아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적정 체중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은 이제 약도 약이지만 이런 생활습관, 좋은 생활습관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다른 거 말씀드리면 이제 낙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님들은 뼈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낙상을 하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낙상률이 꽤 높거든요. 보통 보시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턱 같은 거 있으면 조심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혹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만약에 너무 안 좋으셔서 그런 경우에 백내장이 너무 심한 경우는 좀 수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면 넘어지면 혹시라도 부러지면 굉장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 낙상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특히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은데 여자에서 골다공증이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0대가 넘어가면 이제 여자에서 이제 70대가 넘어가면 골다공증이랑 골반뼈증 합치면 거의 90%가 넘거든요. 그래서 뼈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낙상 같은 거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중국 역사서에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편작이라는 명의가 나옵니다. 편작이라는 명의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편작한테 이제 명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명의라고 하니까 이 편작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형제가 3명이 있는데 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둘째 형님이 그 다음이고 자기는 제일 못하다. 왜냐하면 큰 형님은 큰 의사여서 사람이 병이 나기 전에 그 병을 알아서 치료를 하고 둘째 형은 중간 의사라서 조금만 병이 아파도 이렇게 딱 치료를 해주면 자기는 병이 막 진행된 다음에 치료를 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사실은 그 형님들보다 더 못한 의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예방 즉 병이 아예 안 걸리게 하든지 아니면 병이 생겼을 때 일찍 발견해서 잘 치료하는 게 병이 다 진행된 다음에 완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검진 같은 거 특히 만성질환 관리할 때 건강검진 같은 걸 잘 받으시면 좋은데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굉장히 저렴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잖아요. 내시경도 해주시고 혈액검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빠지지 않고 잘 받으시고 국가에서 특히 암검진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잘 해줘요. 이렇게 위암은 위내시경도 해주고 이제 뭐 유방 같은 건 유방 촬영술도 해주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도 자궁경부암 검사도 해주시고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PET-CT도 국가에서 해주니까 이런 건강검진 같은 거 이제 잘
놓치지 말고 받으시고, 그리고 좀 어떤 조사를 해봤는데 이 지팡이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우리 60세가 넘으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팡이를 줬다고 해요. 이렇게 장수의 상징으로 청려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100세 넘은 대통령도 이걸 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고령자가 왜 장수하냐 이렇게 봤더니 이제 식습관, 뭐 과식하지 않고 좋은 음식 잘 드시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잠도 규칙적으로 잘 자고, 좀 성격이 조금 예민한 것보다 낙천적인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다음에 뭐 운동 같은 거 잘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고령자의 장수 이용으로 꼽히니까 이런 거 어머니들 기억하셨다가 해주시면 좋을, 어머니 아버님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친구랑 심리활동 이런 거 해주시면 좋죠. 이런 거 해주시면 뭐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런데 이런 활동이 좋은 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노인복지관에 나와서 이렇게 또 사람들도 친구분들도 만나고 이런 것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오래 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력도 없고 입맛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집 밖에 그렇게 확 처박혀 있는 것보다 매사에 의욕이 넘치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뭐 전화번호도 잘 외우고 이렇게 사시는 게 다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요새라고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만 있고 어디 외출하기 어렵고 누구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활동도 하고 이런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고칠 수 없는 것들보다는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 운동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운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자전거 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거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미끄러지는 데서 이렇게 뭐 위험하게 이렇게 미끄러지는 데 있으면 또 넘어지면 부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낙상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단체적으로 다 함께 뭐 체조 같은 거 하는 것도 좋고, 균형이랑 균형 증진하고 도움이 되고 근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또 유산소 운동과 이제 지구력 강화 운동도 하면서 하나 더 이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제 내가 노쇠할 수 있는지 그 위험이 있는지 보면은 한 배 한 박스 정도는 좀 가볍게 듣는 게 좋고, 배 한 박스 정도. 그 다음에 방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쭉 걷는 게 힘들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의자에서 침대에서 침대로 일어날 때 옮길 때 그게 힘들지 않아야 되고, 계단은 한 10개 정도는 그냥 좀 가볍게 조금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너무 낙상하지 않도록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노쇠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서 여기 계단 한 10개 정도는 좀 이렇게 무리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좀 낙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이 책인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는 훨씬 더 노인 인구가 지금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의 많아졌을 때 일본에서 처음에 겪었던 당황스러움이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 전까지 너무 일만 하다가 운동 같은 걸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연세가 딱 드셨을 때 근육이 다 없어가지고 이제 뭐 어디 은행 업무를 보더라도 가족의 도움을 받으러 가야 되고, 하다못해 병원에 가더라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혼자서 활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일본에서 굉장히 우리보다 먼저 그걸 느끼고 그거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요 박사님은 그걸 일본에서 경험한 박사님입니다. 일본에서 그걸 보고 나서 책을 냈는데, 이제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젊을 때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게 나중에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운동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연금은 모았지만 실제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생활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이 또 요새나 근감소증 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고, 이게 보시면 젊을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근육이 연세가 됐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 같은 거 조금 더 추가해서 해주시면 좋고, 보면 근력이란 게, 근육량이란 게 20, 30대는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데, 이제 조금 운동을 많이 안 하시거나 그러면 여기서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지면 이제 걷거나 뭐 어디 조금만
조금 활동하고 싶고 뭐 은행을 가고 싶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이제 천천히 떨어지게 해야죠. 이제 천천히 떨어지게 하려면 역시 근력 운동이 굉장히 좋고 이거는 마치 뼈도 비슷합니다. 뼈도 우리가 20, 30대에 제일 올라갔다가 서서히 뼈가 약해지면서 이제 부러지기 쉬워지게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이 오시면 속 떨어지면서 골다공증 같은 게 오셔서 뼈가 골절되기 쉬워지기 때문에 뭐 골다공증 있으시면 이제 치료도 잘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똑같은 뼈더라도 이게 이 뼈가 더 잘 부러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 뼈가 조금 더 똑같은 무게더라도 조금 더 이제 골절에 취약하지 않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운동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떻게 65세 이상 성인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이렇게 정해줬는데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아니면 조금 빨리 힘들게 하면 이제 75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3회 이상 이제 그 균형 감각을 강화하고 이게 보통 뭐 태극권이나 뭐 이런 뜻인데 태극권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체조 같은 걸로 해서 그 낙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균형 감각을 강화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근력 운동 하루에 조금 이 아까 그 WHO에 권고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건강 상태에서 맞춰서 하면 되고 저는 이제 조금씩 하루에 10분이라도 근력 운동 조금 해주시면 좀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면 일상생활에서 조금 활동량을 늘려보시고 그러다가 조금씩 저강도로 15분 정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올려서 30분 정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점점 이렇게 강도를 높여서 차근차근 해보시고 너무 바쁘시거나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는 계단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혹시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프시면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또 휴가 기간 좀 여행도 좀 다니시고 중간중간에 스트레칭하고 손주들이 있으면 손주들이랑 많이 뭐 밖에 나가서 같이 노시는 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면 이제 척추나 이런 데 뼈에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해주시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른 자세만으로도 그냥 뼈나 근육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물건을 들 때도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하는 거는 골절 허리 척추뼈가 약한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리를 조금 굽혀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반려동물을 안을 때나 이렇게 양치할 때도 이제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낙상을 주의해야 될 거는 조금 내가 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의자를 단단한 의자, 흔들리지 않는 의자를 붙잡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 마치 양치하듯이 이렇게 발꿈치를 들어서 여기 근력 같은 거를 좀 강화해 주시면 좋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도 혼자 이렇게 하기 조금 겁이 나시면 이제 의자를 붙잡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낙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의자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엉덩이 들어드는 이런 브릿지 같은 운동도 근력에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벽에 조금 겁이 나면 의자를 잡거나 벽에서 기대서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하고 또 역시 근육에 이제 단백질 같은 거를 잘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그렇게 단백질이 많은 게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이제 또 어머니 아버님 드시는 거 보면 뭐 조금 김치 조금 먹고 뭐 양아치 조금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웬만하면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 식품이 조금 물론 이제 신장 기능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단백질 식품을 좀 주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고기나 두부, 계란, 뭐 닭가슴살, 생선 뭐 이런 것들, 우유, 유제품, 오징어 이런 것들을 단백질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거니까 끼니마다 골고루 그리고 간식에 우유 한 주당 식전식단으로 우유 한 주당 같은 걸 먹어주시면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보시면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이제 원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젊을 때 이렇게 50대 미만 분들은 약간 마른 분들이 오래 삽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그 50대, 60대, 70대, 80대 갈수록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영양 같은 건 중요하니까 막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잠도 역시 수면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게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잠을 규칙적으로 잘 자주시면 좋고 근데 이제 6시간에서 8시간을 자더라도 막 낮에 막 한 5-6시간씩 자고 밤에 별로 이렇게 깨어있고 그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8시간을 자도 밤에 자는 게 좋은데 낮에 밤낮이 바뀌는 사람들이 뭐 여러 암 같은 것들이 조금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럴까 하면 이제 주로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이제 이거는 밤에 잘 때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뭐 여러 염증도 줄여주고 면역 체계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밤에는 껌껌한 데서 잠을 잘 주무시고 낮밤이 안 바뀌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2012년 정도 한 10년 조금 더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신문 기사에서 따온 거예요. 어떤 그 당시 98세인 그 아버님 할아버님의 그 양력을 이렇게 일기장이 나온 건데 이분은 이제 1914년도에 태어났는데 허약 체질이어서 굉장히 엎혀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 이제 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폐결핵이 생겨서 왼쪽 폐 기능도 없어졌고, 또 과음하고 흡연하고 이렇게 막 살다 보니 또 사업도 실패하고, 이제 50대까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 50대 이후부터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때부터 좀 소식이나 천천히 먹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만보 이상 70대 걷고, 80대 이제 아내와 사별로 재혼도 하고, 91세에 선조자도 탄생하고, 95세에 이제 뇌 종양이 발견됐고, 98세에 전립선암이 생겼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매일 출근도 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50세까지는 굉장히 허약했지만,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과음 흡연을 하지 않고,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이제 충분히 하니까 98세도 건강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지금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이제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아니면 또 어머니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